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거 제가 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약간 감동을 받은 게 여기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저희 학생들한테 저희 또 잠도 좀 깰 겸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응원의 박수. 아니 저는 이렇게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설명이 오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릴 때 저는 엄마 껌딱지여가지고 맨날 엄마 따라다니느라고 설명회를 몇 번 갔었는데 이렇게 들은 것들이 그렇게 막 그때 솔직히 다 못 알아듣거든요.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렇게 들은 것들이 약간 잡지식처럼 쌓여가지고 나중에 내가 정말 고3이 돼서 대입을 해야 될 때 내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혹시 또 기회 되시면은 애들 좀 데리고 오시면은 또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과학 가르치고 있는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요거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요, 두 번째 장 보시면 저는 이런 순서대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28 대입 개표는 앞에서 진짜 많이 들으셨죠? 자, 이거 저는 설명을 좀 스킵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요, 과학은 교과 개정이 진짜 미쳤어요. 네, 미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또 과학 잘하려면 또 다른 과목이랑 어떤 좀 다른 특성이 있어야 되는지 공부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비 중등이잖아요. 그래서 과탐 로드맵은 어떻게 짜셔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제 과학 수업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개강 안내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과학을요 그냥 그때그때 단원 그때그때 학기만 가르치지 않고요. 과학도 수학처럼 통이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예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통합과학의 역학적 에너지랑요, 그리고 발전 시스템 이런 게 나와요. 전기, 수송, 전자기, 유도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거 말만 들어도 지금 가물가물 하면서 막 머리 아프고 이제 하기 싫은 단어들이잖아요. 이거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이 내용이 너무 낯설고 자석의 N극과 S극이 어디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동서남북이 어딘지 구별도 못하는 아이들은요, 사실 알고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에 문제가 조금씩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때부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했던 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요, 학생들 이렇게 매주 만나면서 이 부분 모르겠어요, 저 부분 모르겠어요 하면은 그 전 학년 거, 그 전전 학년 거 계속 예시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있고요. 가장 과학적인 과학 공부가 어떤 건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서 토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대학원을 좀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누군가랑 과학은 디스커션을 해야 돼요. 나의 생각, 그 너의 생각,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 당연히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나는 답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라는 걸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독서 토론하는 거 이번에도 수업이 열립니다. 그리고 기사랑 논술 쓰기도 저는 전문으로 하고 있었고요. 화학이랑 생명과학 전공했고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과정 수료했습니다. 네, 중등 교과 개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보시면요, 1단원부터 7단원, 뭐 8단원까지 이렇게 있는 게 새로 개정되는 교과들이고요. 옆에 숫자가 써있죠. 숫자 써있는 거는요, 3학년에서 1학년으로 단원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2학년에서 1학년으로 단원이 내려온 거고요. 또 여기 중간에 보시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간 것들도 있고 또 내려온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뒤죽박죽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좀 공부할 때 이런 테마로 같이 묶어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걸 재편성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등은요. 네, 뒤로 넘어가시면 고등이 진짜 완전 매스업이 됐는데요. 일단 성적 산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앞에 저희 김미선 부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대평가도 있고 상대평가도 있습니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년짜리 교재였어요. 1년짜리 통교재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매년 다르게 시험 범위를 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중간고사에 멀쩡하게 1단원을 내시는데 어떤 선생님은 1단원 절반, 4단원 절반 마음대로. 그러다 보면 학원 열심히 친구들이랑 같이 반 맞춰서 다니던 애들도 갑자기 막 반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 때. 어머, 끝났네요. 자, 아무튼 예.
잘 들리시죠? 이렇게 해도.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공부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게 1학기와 2학기가 완전히 분리가 돼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시험범위 장난질 치는 거 못하게 해놨어요. 네, 못하게 해놨고, 대신에 단원이 조금 추가가 됐어요. 과학의 기초라는 단원이 있고요.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단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요 단원들은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초적인 기본량과 유도량과 측정 방법을 모르면, 얼마나 몰랐으면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억지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길이의 기본량이 미터인데 어떤 아이들은 센티미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터를 기준으로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하면 어떤 기본량이 나올까라고 물어보면 이게 마이크로미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기본량이 센티미터라고 알고 있으면 다 반대의 값이 또 이상한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사고방식에서 기본량부터 맞추겠다는 거예요. 요런 거 하나 추가가 됐고, 과학과 미래사회에서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감염병과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까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보시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 조금 특이해요. 일반 선택까지는 저희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화생지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2학년 때 물화생지 1, 3학년 때 2 해가지고 그 1, 2, 8과목 중에 2개 선택해서 수능 봤잖아요, 저희. 그쵸? 막 2 선택하면 가산점 주고 서울대에서 막 이랬었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지고요. 수능에서는 무조건 통합과학만 봐요. 통합과만 보고, 이제 이 일반 선택 과목은 다 내신에 해당하는 과목인데, 물화생지를 일반 선택 2학년 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라고 되게 복잡하게 지금 이름 적혀진 과목들 있죠. 이런 것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융합선택이라는 또 약간 교양 같은 과목이 또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고급과학은요, 보통 과학 중점고에서 많이 해요. 저희는 과천중앙고, 거기가 과중고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과목인데, 이전에는 과학고에서 가르치던 과목이에요. 가면 막 고급 물리학, 고급 과학, 고급 생명과학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편제가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어떤 게 개강이 될진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 뭐 거의 지금 3년 뒤의 이야기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고요. 수능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진로 선택이나 일반 선택 보지 않고요. 통합과학 1학년 때 봤던 거를 무조건 보고 문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전략도 필요한 겁니다. 네, 뒤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문과도 과학을 잘해야 되고 이과도 과학을 잘해야 되고 예체능도 과학 잘해야 되잖아요. 과학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가잖아요.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자, 수학과 문해력을 둘 다 잡아야지 과학 잘할 수 있습니다. 뒤에 수학 선생님 계셔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요. 수학은 과학의 도구예요. 그래서 수학을 월등하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과학을 잘하는 정도가 되려면.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요, 과학도 잘해야 돼. 나 수학 진짜 못하는데 과학 어떻게 해. 물리 진짜 개 싫은데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사실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문해력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문제다, 그 쇼트 릴스 그만 보게 해야 된다, 카톡 그거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정도의 문해력이 지금 엉망이냐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학생들이랑 카톡한 내용이라 여기 자료에는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저 보기에 저게 폐그림이에요, 폐그림. 폐가 이렇게 저희가 숨을 쉴 때 이게 뭐라고 그러죠? 늑골이 이렇게 훅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숨이. 근데 이제 저희 니은에 보시면, 폐의 부피가 작아지면 이 기관지를 통해서 공기가 폐로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작아지면서라고 안 쓰시고 작아지면이라고 쓰셔서 작아진 이후라고 제가 이해해서 틀렸는데 이해해볼까요? 그 두 번째, X는 금속이나 수소와 쉽게 반응한다. 이게 이나라는 말이 or 이란 뜻이잖아요. 금속 또는 수소. 근데 이 학생은요, 금속이지만 수소랑 반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자, 이 아이 봐봐요. 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어쩌고저쩌고 일어나면서 새 책에서는
헬륨 원자핵하고 에너지가 같이 생성이 된다고 하고, 예전 책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우주로 방출된대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수소랑 헬륨이 밀집된 곳은 밀도가 큰 곳이라는 말이 다르게 생겼는데 이게 다른 뜻인가요? 와, 같은 말이다. 밀집된 곳은 밀도가 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에요. 얘네들이요,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 항상 100점 받고요. 얘도 100점 받고요. 얘도 얘는 좀 안타까운데, 그 60점대에서 80점대로 올랐어요.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과학은 이런 국어 문장 하나 해석하는 거 잘못 삐끗하면 다른 답이 나와요. 그냥 문제랑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중학생 수준이고 그냥 통합과학 예습하는 수준이라서 조금 괜찮은 거지, 나중에 이거 수능으로 통합과학 출제되면은 그때 어떡할 거예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과학 문해력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습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시면은, 자, 요 페이지거든요, 요 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세 줄로 간단하게 적어 놨어요. 사실 과학 잘하고 싶고, 과중 선택하고 싶고, 이과 가고 싶고, 이공계 가고 싶고, 의치한약 가고 싶고, 그러면은 당연히 물화생지는 무조건 중학교 때부터 찍먹은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예습을 하려면 일단은 중등 수학 정도, 그리고 고1 수준 문해력, 요게 이제 같이 가셔야 되는 세트인 거예요. 이 순서대로. 중등 수학, 우리 애가 중등 수학을 조금 해. 그러면은 얘가 고1 수준의 문해력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레벨로, 이제 고등 공통수학 1, 2 배우기 시작했어. 그러면 고2 수준의 문해력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스텝별로 요걸 같이 가주셔야지 과학도 이거 선행하는 의미가 있어. 예습하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문과 예체능력 학생 뭐 이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제 일반 선택 1, 2과목 정도 나중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피해버리고 쉬운 것만 선택하시기보다는 그래도 한두 과목 정도 수강을 해놓고 교양으로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 좋고, 당연히 통합과학은 무조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의치한약 이공계형 학생은 당연히 통합과학 잘해야 되고, 일반 선택 4과목 전부 다 그냥 선택을 하시게 하면 되고요. 이거는 과천고를 가든 여고를 가든 중앙고를 가든 외고를 가든 그냥 다 선택하셔야 돼요. 외고에서도 약대 많이 가거든요. 선택하셔야 되고, 진로 선택에서 2과목 집중 예습하고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뒤로도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예비 중일 어떻게 시켜야 되냐. 지금 겨울이잖아요. 자, 일단 중1 과정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요, 중학교로 들어가면 단어가 엄청 어려워져요. 진짜 뭔 말인지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요거 단어장 정리라도 열심히 시켜야 되거든요. 학원에 안 보내시더라도 중1 과정 정말 열심히 시키셔야 되고, 정말 얘가 과학에 흥미조차 없다 그러면 주말마다 과학관이라도 데려가세요, 제발, 진짜. 그리고 논술형 시선 기르기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이거 뭐냐면 제가 이번에 강의 개설을 하나 했어요. 저희 중학 예비 중일 올라가는 친구들 한 6명 이상 모아놓고 토론하려고 저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논술 직접 써보고, 과학기사문, 그리고 과학글, 그냥 글이랑 달라요.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비문학에서도 경제지문이랑 과학지문 완전 달라요. 수학지문 완전 다르고요. 과학지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같이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써보고, 논증 발제해보고, 서로 같이 토론해서 의견 나눠보고, 진짜 쟤네가 하는 주장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안 싸우고 어떻게 이기지? 약간 이런 거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논리력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학기 중에는 당연히 방학 때 시작했던 개념 공부 이어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여름방학에는요, 중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습하고 그렇게까지 애들한테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는 과목들이 생길 거예요. 물화생지 중에. 그리고 또 이때부터 욕심 막 샘솟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의대 가려면 물리 해야 된다는데 엄마 나 뭐 대치동 물리 보내줘,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냥 한번 들어보게 해주세요. 한번 들어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비 중2가 되는 이제 내년 겨울방학에는요, 통합과학 예습과 2학년 현행 무조건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예비
2학년, 3학년 겨울방학 요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현행과정 개념은 그냥 무조건 계속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계속 빨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통합과학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었다면요. 2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시작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3학년은요. 사실 이때보다 늦으면 진짜 늦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라도 병행으로 같이 시작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내신 대비 당연히 철저히 해야겠죠. 특히 특목고, 자사, 과중고 노린다면은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여름방학 때 여기는 제가 따로 표시 안 했는데 별표 2개만 쳐주시겠어요? 네, 관심 과목 특강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이공계 가시거나 의치한약 가시려면요. 무조건 2학년, 3학년 여름방학에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비 중3 그리고 고1 겨울방학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거는 그 예비 중3 되는 학생들 위주로 써놨는데 2학년 뭐 현행 지속하면서 통합과학 계속 같이 하고 3학년 현행 계속 지속하면서 통합과학 계속 같이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뒤로 가보시면은 제 수업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앞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걸 다 추격해서 4글자로 말씀드리면 메타인지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 내가 어느 수준인지 몰라요. 사실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 사실 고만고만하고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사실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메타인지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 뭐 시험을 봐서 테스트를 해야 되냐, 아니요. 매일매일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이거 알고 이거 모르고를 자기가 스스로 알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 위치가 어딘지 자기 스스로 몸에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셀프 개념 노트,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애들 하기 싫어하거든요. 오늘도 한 2명이 울면서 거의 하다 갔는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서 저는 글씨 개떡같이 쓰는 남학생들도 진짜 무조건 다 시켜요. 책 한 권을 필사하게끔 시켜요. 이렇게 해 놓으면은 저랑 수업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당연히 그 노트에 단권화가 돼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나 이거 선생님이랑 수업 미리 들었었어. 나 이거 정확하게 알아.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고요. 자, DB 오답 노트는 저는 오답 노트 조금 특이하게 쓰게 시켜요. 오답 노트 무조건 베껴 쓰는 거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오답 노트도 무조건 공부해요. 아까 그 수학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에 푸는 습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과학까지 노트에 다 풀라고 하기엔 제가 조금 좀 미안해가지고 또 그럴 필요까지도 없고, 그래서 틀린 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격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예요. 마치 저희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쓰는 것처럼 해시태그 이렇게 써놓으면 그 누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단원에서 어떤 문제들 잘 몰랐고 어떤 거 많이 틀렸었구나, 요런 거 좀 볼 수 있게 오답노트 쓰게 하고요. 논술형 시험이요, 제가 아이들한테는 약간 과장 보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네 이거 어디 가서 100만 원씩 3달 주고 들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가지고 그 서술형 못 쓰는데 내가 이 꿀팁 너네한테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 쓰게 시켜요.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무조건 시키고요. 과학 과목의 논술형을 잘 쓰는 방법은 사실 그냥 글을 줄줄줄 잘 쓰는 거랑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 저는 항상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노트 작성도 그 일환 중에 하나고요. 자체 교재랑 직구 모의고사 당연히 챙겨드리고요. 학생 관리 시스템은 그냥 뭐 기본적인 겁니다. 5분 전에 등원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 듣는 애들 없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너 이러면 안 된다. 5분 더 늦어라. 더 늦어봐라. 어디 한번 늦어봐라. 그래서 더 늦게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애들이랑 즐겁게 요거 룰 짜서 하고 있고요. 72시간 내에 카톡으로 과제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까 영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뭐 다 말씀하셨는데 애들 절대 학원 해가지고 과제 안 하잖아요. 저는 이걸로 잡아요. 왜냐면요, 많이 아실 거예요. 과학기사 같은 거 보면요, 뇌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 똑같은 걸 배워도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새 정보라고 인식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쵸? 학원 한 번 오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애들한테 너희 3일 안에 수업 끝난 시점에서 3일 안에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과제사 제출해라.
너네가 이거 완벽하게 외웠든 문제를 다 맞았든 안 맞았든 상관없다. 일단 했다는 거 보여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킵니다. 모든 과제는 스스로 풀처가 기본입니다. 어머님들이 채점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매시간 주차 테스트 조금이라도 보게 하고요. 등원하지 않는 날도 카톡으로 항상 질문 가능하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 수업의 목표는 이겁니다. 똑똑하고 멋진 과탐러. 네. 저는 애들이 진짜 자기가 공부한 거, 재밌게 과학 공부한 거 좀 잘 말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학을 공부하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쵸?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각도로 노트 작성하는 법 무조건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출제자의 눈을 갖는 방법도 다 아이들한테 시키고요. 논증 정확하게 펼치는 아주 똑똑한 야무진 학생으로 저를 닮은 학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수능까지 가져가는 흔들리지 않는 암기력 중요하잖아요. 1학년 때 배웠던 거 3학년 때 수능 봐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저 여기 앞에 있을 거니까 이따 나가시다가 한 분씩 상담하러 와주시고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